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쁘셔가지고. 그런가요? 예, 지난주에 못 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뵀었나?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합니다. 네, 네. 곽수산 씨가 하는 밤 9시에 하는 밤에 오셨죠? 예, 그건 며칠 전에 왔다 갔습니다. 네. 네. 오전에도 계속 나오세요. 네, 바쁘셔서 일정이 네. 많아가지고 저희가 참 네.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현 국회 상황 또 전국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갑갑해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버티기 이거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 네. 저는 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 사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요? 저는 이거 이렇게 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 네. 군을 이용해서 벌인 아주 사적인 친위 쿠데타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체제를 지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연장시키기 위해서 네. 국민의힘이 네. 당 대표죠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비대위원장, 네. 당 대표 검사 출신 권영세, 음. 원내대표 검사 출신 권성동. 네. 그 다음에 각 당과의 협상을 조율하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직책이 원내 수석이잖아요. 그렇죠. 원내 수석 박형수 검사 출신.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법률위원장 요즘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의원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네. 주진우 검사 출신. 그렇습니다. 예. 즉 이 지금 사태의 원인을 네.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찰 독재가 네. 군을 이용해서 벌인 쿠데타였고요. 그리고 이 쿠데타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정권 연장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 일부 그 기계적 반등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예. 뭐 상관없다. 우리 이대로 밀어붙이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단 효과가 말이죠. 있다. 뭐 효과가 이런 있다. 얘기를. 버티기가. 예. 이게 이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로 하더라도 내란 선동 세력이 네. 내란을 연장해서 집권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근데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는 겁니다. 예, 검사들이죠. 네. 그렇네. 이게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예. 따라서 예. 한덕수나 이런 이제 액터들이 지금 있는데 예. 이 액터들은 그때 무슨 뭐 아기보살도 장군보살도 나오고 예. 버거보살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검찰 이 내란 진압은 네. 지금 당장에서 행위한 사람들을 다 처벌하는 게 1차고요. 그 다음에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시켜 버려야 됩니다. 거기까지를 목표로 해야 이게 진압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네요. 아니 오죽했으면 친윤이다 뭐다 그런 부담감들이 정무적으로는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권성동을 선택하는 거 보세요. 김주현 민정수석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박성재 위에서 검찰 인사부터 시작해서 다 이야기했던 네. 그리고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도 안가에서. 참여했던 김주현이 대장이에요. 거기서 아하. 이상민, 김주현, 네. 이완규 그다음에 박성재 이렇게 박성재. 참석했잖아요. 핵심이 거기서 기수로 보나 대통령과의 이 가까운 네. 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나 김주현이거든요. 근데 김주현 조용하잖아요. 잘 안 보여요. 네. 조용합니다. 예, 잘 안 보여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 검찰 정권이 네. 검찰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12월 3일 날은 군을 사용했고 네. 지금은 또 다시 법률가들을 사용을 해서 검찰 정권의 연장을 회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 12월 3일 내란의 진압은 액터들 네. 표면에서 드러나 있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것을 지나서 네. 검찰 정권의 그 여의도 분견대, 네. 여의도 사무소인 국민의힘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을 포함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검찰을 해체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저는 이런 그림을 보고 우리도
지금 이 사태를 맞이하고 헤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이 어디로 가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신장식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답함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목표가 설정돼야 그쪽으로 막 이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뻥 축구하면 안 되잖아. 공이 이쪽으로 가니까 공이 이쪽으로 가고, 우르르 쫓아가고, 공이 저쪽으로 가니까 우르르 쫓아가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려요. 한덕수 체계에 대해서 저는 그때 11명을 한꺼번에 다 날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란에 거기서 뭐 반발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란 계엄 회의에서 내란 계엄 국무회의에서 참여했던 사람들, 그래서 참석자 명단이 쭉 왔어요. 그렇죠. 참석자 명단이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분간 장소도 국무회의장 접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회의를 정식으로 시작도 안 했어. 접견실에 있는데 대통령이 와서 자, 나 계엄 선포한다 하고 나간 거예요. 5분입니다. 5분. 그 다음에 계엄 해제. 여기는 국무회의장이라고 써 있어. 2분이에요. 2분. 그때는 회의 시간이. 자, 해제한다 하고서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우리 1953년에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부산 정치 파동이 뭐냐면 이승만이 그때는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야, 이거 의회에서 대통령 선출하면 이승만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직선제로 바꿉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한국 전쟁 중이잖아요. 부산으로 국회가 이전에 있었어. 근데 거기에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개헌을 합니다. 개헌을 해서 자기가 이제 직접 직선제로 해서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 김성수 부통령이 난 단 1초도 이 내란 정부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내고 이들은 진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부통령이 당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기억으로는 229조인가? 내가 조문에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공무원들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게 내란이다라고 했으면 경찰과 검찰에 신고했어야 돼요. 경찰에다가 대통령이 내란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신고했어야 되고 공식적으로 알렸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어요. 10시 몇 분부터 10시 20 몇 분에 26분인가 시작했으니까 한 10시경부터 해제되는 그 시간까지 뭐 했냐고. 따라서 저는 애초에 그 한덕수를 비롯하여 그 계엄에 해제 때는 제외하더라도 계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을 한 방에 날리고 개별적으로 용서를 빌고 무릎을 꿇는 자들을 선별해서 그 자리에 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백기투항을 하고 국민들한테 고두삼배 한자 중에서 확실히 이쪽으로 와서 내란군 진압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별적으로 구제해서 국무위원 자리에 둘 수 있다. 원칙은 다 날린. 다 날리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야 내란을 획책했던 세력들이 고개를 못 듭니다. 근데 이미 고개를 들게 하면서 시간을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지금 돌이켜 보면 좀 아쉬운 또 너무나 뼈아픈 대목일 수가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그러니까 지금 버티기 이른바 이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현안 질의 때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뭐 거부하거나 뭐 다른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 안 했던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고개 뻣뻣이 들고 얼굴 두껍게 권성동 원내대표 말처럼 얼굴 두껍게 하고 다니고 있고 후훅이라고 그러죠. 후훅 속은 검고 얼굴은 두껍다. 이게 후훅하다라고 하거든요. 후훅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후훅학. 이건 사실은 조롱하는 학문인데 조롱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정치인들이 과거로부터 중국의 성인 군자랍시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과거에
그 근현대까지 네. 얼마나 마음이 속이 검고 얼굴이 낯짝이 두꺼웠느냐라고 하면서 아. 후흑학이라고 학문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학문의 체계 전체가 음. 그들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음. 후흑하죠. 면후시묵이라고 해요. 면후시묵. 예전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면후시묵한 자들이에요. 자기들 그 각자 도생 구사 그 각자 도생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네. 실은 뭐 조국혁신당은 훨씬 더 그렇게 선명한 입장을 낼 수 있었으나 민주당이 이제 특위를 그 내란 극복 국정 안정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역량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줄타기를 잘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의구심이 있다라는 정도로 음.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가 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그리고 내란 극복에 맞춰서 지금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의 명을 받들어서 헌법과 법률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은 있다라는 네.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구심이 현실화되는데 딱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앞으로의 한덕수 대행은 어떻게 국회에서 해야 되는지? 한덕수 대행은 네. 국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대로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정무적 판단이라는 건 뭐냐? 네. 자기 살 길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 두 개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예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곳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레지티머시라고 합니다. 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음. 영국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 하나예요. 아, 의회 하나죠. 있네요. 그러니까 예. 의회 중심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기관이 하나고, 대통령제, 대한민국 같은 대통령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기관이 두 개인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은 이제 오직 의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면 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은 의회의 지휘를 따르는 것이 가장 헌법과 법률에 맞는 일이고, 그리고 네. 저기에 맞는 일입니다. 그 민주적 정당성, 정무적 판단에서 기준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걱정들 하세요. 자, 그럼 법률안 공포는 누가 하냐? 법률안 국무회의가 공포.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맞아요. 그런 얘기 이런 법률안 있더라고요. 공포는 누가 하느냐? 네. 헌법에 다 써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국무회의가 네. 성립이 안 돼서 뭐 이래서 법률안 공포를 못 하고 있다. 네. 그러면 15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을 의회에서 음. 정부로 이송을 해요. 가결한 네, 네. 거를. 15일. 근데 15일이 지나도록 네. 여기 대해서 공포도 하지 않고 제의 요구도 거부권 행사도 안 해요. 네. 그럼 다시 의회로 넘어옵니다. 넘어온 후 5일 안에 의장이 공포하면 됩니다. 의장이 다 그렇게 돼 있군요. 다 돼 있습니다. 헌법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따라서 법률안 공포도 못하게 하겠단 말이냐? 거짓말입니다. 의장이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11명을 다 날리더라도 법률안에 관련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공포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저는 보여줬어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국회가 중심이 돼서 국정을 끌고 가는구나. 네. 그리고 공무원들도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는 거구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있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헌법은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네. 하면 되는 두려워할 거예요.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걱정거리를 몇 가지를 네. 또 줄여드릴게요. 네, 네. 하나는 법률안 공포 관련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6인 체제에서 예.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6인 체제에서 정영식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되지 않느냐. 조마조마합니다. 그 걱정하잖아요. 그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왜냐하면 정영식도 6인 체제에서 심리를 하게 된 거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덕분이죠. 예, 원래는 심리는 7명부터 예. 하는 겁니다. 7명부터. 예. 7명이 해야 되는 건데 6명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이 나 심리해 주세요라고 네. 하니까 받아들여서 심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가처분 결정문을 잘 보시면 뒷단에 이게 있어요.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다. 네. 하지만
한 사람이 취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 6명이 심리를 하는데 대통령은 6명이 찬성을 해야 돼. 절대 숫자로 6명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잖아요. 네. 파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반대해도 파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한 사람은 뭐예요? 비토 파워, 비토권을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합의제 원리에 맞지 않아요. 헌법재판소의 기본에. 아하. 그래서 뒤에 예. 만약 한두 사람 때문에 예. 결정이 좌지우지 된다면 결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따라서 지금 6명 체제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심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의견을 평의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반대, 한 정영식이 반대를 했어. 이건 가정입니다. 네, 네. 근데 이러면 한 사람이 비토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비토 파워를 갖게 되는 거라고. 여기가 그렇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아니라고. 비토 파워가 있는 데는 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한. 맞아요. 여기는 비토 파워가 있는 데가 아니라고. 교황 선출하는 데가 아니라고. 교황 선출할 때도 비토 파워가 인정이 돼요. 모두가 만장일치. 콘클라베 예, 예. 해서 만장일치 될 때까지 3일이고 일주일이고 계속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여기는 만약 한두 사람이 정영식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도 예. 한두 사람이 아니 세 사람이 반대를 했다고 쳐. 근데 세 사람이 더 들어오면 세 사람이 반대를 해도 6명이 되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음. 만약 6명인 체제에서 결정을 어. 한다라고 하면 6명이 전부 다 파면을 파면에 찬성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네. 이거는 가처분 안 나오네. 결정문을 뒷단을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잘 몰랐어요. 잘 모르셨죠? 예, 그 내용이 예. 있는지는. 뒷단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6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네.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또 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렇네요. 예. 결론이 안 나오니까 한 예. 명 반대하면 한 명이 그건 비토 파워죠. 비토 파워니까. 비토 파워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하.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어요. 예. 3명까지 반대해도 결정 못 합니다. 3명까지 반대해도. 예. 왜냐하면 나머지 3명이 들어와서 다 찬성하면 네. 기각 인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시간의 문제다.